리웨이는 약혼자 샤오링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스마트폰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충칭 펑두 근처 산속의 옛마을 찾았어요. 다큐멘터리 촬영하기 완벽한 곳이에요. 내일 연락할게요. 그게 2주 전이었죠. 샤오링은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이었고 사라져가는 중국 산간 마을들을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안에 신고했지만 산간 지역이라 수색이 어렵다는 답변뿐이었어요. 문제는 시간이 너무 흐르고 있다는 점이었죠. 리웨이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직접 충칭으로 향했습니다. 샤오링이 마지막으로 위치를 보낸 곳은 펑두현에서 북쪽으로 80리 떨어진 산속이었으니까요. 렌터카를 빌려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GPS는 1시간 전부터 작동을 멈췄어요. 휴대폰 신호도 끊겼죠. 비포장 산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자 안개가 짙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후 3시인데 주변이 황혼처럼 어두웠다는 점이죠. 한참을 달렸을 때 안개 속에서 낡은 석조폐로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글씨로 망원촌이라 적혀 있었어요. 죽은 혼의 마을이라는 뜻이죠. 섬뜩한 이름이었지만 리웨이는 차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샤오링이 이런 곳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역사가 있는 곳, 이야기가 있는 곳을 찾아다녔으니까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어두워진 뒤였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분명 오후 4시쯤인데 하늘은 한밤중처럼 검었다는 사실이죠. 별도 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칠흑 같은 어둠만이 마을을 덮고 있었어요. 마을은 청나라 시대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목조 가옥들, 석판길, 홍등들이 골목마다 걸려 있었습니다. 한편 등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사람의 기척은 전혀 없었어요. 리웨이는 차에서 내려 마을을 걸었습니다. 샤오링, 샤오링. 그런데 목소리는 안개에 흡수되어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이때 한가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촛불이 새어 나오고 있었거든요. 리웨이는 문을 두드렸어요. 실례합니다. 사람 있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밀자 삐걱거리며 열렸죠. 안에는 한 노파가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바늘과 실을 들고 무언가를 꿰매고 있었어요. 하얀 천. 아니 수희였습니다. 할머니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서 젊은 여자 한 명 못 보셨습니까? 노파는 대답 없이 계속 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죠. 그 순간 리웨이가 다가가려는 찰나 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이상하게 창백했어요. 마치 왁스 인형 같았죠.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눈이었습니다. 눈동자가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거든요. 객잔을 찾으시나요? 노파의 입이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입술의 움직임과 소리가 일치하지 않았죠. 리웨이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황급히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등 뒤에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정이 지나면 절대 거울을 보면 안 됩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리웨이는 차로 돌아가려 했지만 주차한 곳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골목이 미로처럼 복잡했다는 점이에요. 어느 길로 왔는지 알 수 없었죠. 손님, 방이 필요하십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중년 남자가 등불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의 뒤로 회원객잔이라 적힌 오래된 객잔이 보였죠. 혼을 되돌린다는 객잔이었습니다. 예. 하룻밤만 묵겠습니다. 주인은 빙그레 웃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습니다. 그는 손가락 3개를 펼쳤죠. 첫째,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절대 방문을 열면 안 됩니다. 둘째, 거울을 보지 마십시오. 셋째, 그가 잠시 멈췄어요. 누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대답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방은 3층 끝에 있었습니다. 복도는 길고 좁았으며 양쪽으로 빨간 문들이 쭉 늘어서 있었죠. 놀랍게도 각 문마다 방 번호 대신 한자가 하나씩 새겨져 있었습니다. 생, 사, 혼, 백. 리웨이는 경이라 새겨진 방 앞에 섰어요. 거울이라는 뜻이었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방 안은 청나라 시대 그대로였어요. 목재 침대, 찻상, 그리고 벽 전체를 차지하는 거대한 구리 거울이 있었죠. 리웨이는 가방에서 샤오링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샤오링은 카메라를 들고 밝게 웃고 있었어요. 샤오링, 어디 있는 거야?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리웨이는 침대에 앉아 거울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거울이 묘하게 흐릿했죠. 자신의 모습이 정확히 비치지 않고 뭔가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11시 50분이 되자 객잔이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했죠. 벌레 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11시 55분 이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맨발로 걷는 소리였죠. 찰싹찰싹. 물에 젖은 발자국 소리였어요. 그리고 뭔가 질질 끌리는 소리도 함께 들렸죠. 리웨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는 그의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자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방 안의 촛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그 속에서 거울만이 이상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거울 속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리웨이는 아니었어요. 다른 누군가였죠. 여자의 실루엣이었습니다. 리웨이. 샤오링의 목소리였어요. 샤오링. 리웨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샤오링이 있었죠.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눈도 하얗게 변해 있었다는 점이에요. 여기, 갇혔어. 도와줘. 샤오링이 거울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안쪽에서요. 이리 와. 함께. 리웨이는 거울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으려는 순간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죠. 똑, 똑, 똑. 리웨이. 문 열어줘. 샤오링의 목소리였어요. 한편 거울 속의 샤오링은 입을 열지 않았죠. 또 다른 노크가 들렸습니다. 리웨이. 나야. 문 열어. 그때 목소리가 점점 변했어요. 샤오링의 목소리에서 노파의 목소리로, 남자의 목소리로, 아이의 목소리로 바뀌었죠. 수십 개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리웨이는 주인의 경고를 떠올렸어요. 절대 문을 열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는 침대로 물러났습니다. 문손잡이가 덜컹거렸어요. 이때 문틈 아래로 검은 액체가 스며들었습니다. 피. 아니, 피보다 검은 것이었죠. 그것은 방 안으로 흘러들어와 바닥을 타고 퍼졌어요. 리웨이는 침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검은 액체는 그의 발밑까지 차올랐죠. 그리고 거울 앞에서 멈춰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사람. 아니,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형상들이 검은 액체에서 솟아올랐어요. 놀랍게도 모두 젖은 옷을 입고 있었죠. 물에 빠진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들은 모두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울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한 명씩, 한 명씩요. 거울이 그들을 삼켰죠. 그 순간 마지막 한 명이 리웨이를 돌아봤습니다. 샤오링이었어요. 진짜 샤오링이었죠.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동자 없는 눈에서 검은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널 여기 부른 건 나야. 그녀가 속상했습니다. 마을이 새로운 혼을 원했어. 샤오링은 거울 속으로 사라졌어요.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멈췄죠. 검은 액체도 형상들도 사라졌어요. 리웨이는 침대에서 내려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표면에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죠. 손가락으로 쓴 것처럼 보였어요. 1958년 대학진 운동. 양쯔강댐 건설. 마을 수몰. 273명 익사. 리웨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미리 다운로드한 지역 역사 자료를 뒤졌죠. 있었어요. 망원촌이요. 1958년 댐 건설로 수몰된 마을이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대피 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한밤중에 갑자기 물이 차올랐었죠. 273명 전원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수몰된 마을이었구나. 리웨이는 창문을 열었어요. 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물이었어요. 마을 전체가 물속에 잠겨 있었던 거죠. 하늘이 아니라 수면이 마을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어요. 공기가 아니라 물을 마시고 있는 것 같았죠. 새벽 4시가 되자 객잔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러 방문이 열리는 소리, 젖은 발소리들이 들렸어요. 리웨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있었죠. 남녀노소 모두 젖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물고기처럼 부유하듯이 움직였죠. 리웨이도 그들을 따라 내려갔어요. 1층 로비에는 수십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하얀 눈을 하고 있었죠. 주인이 리웨이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새로운 손님이시군요. 선택의 시간입니다. 무슨 선택입니까? 이곳에는 두 종류의 손님이 있습니다. 찾으러 온 자와 찾아온 자죠. 당신은 찾으러 왔습니다. 한편 주인이 샤오링을 가리켰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죠. 찾은 이를 데려가려면 당신이 남아야 합니다. 그게 무슨? 이 마을은 균형을 원하니까요. 273개의 혼이요. 하나가 나가면 하나가 들어와야 하는 법이죠. 리웨이는 샤오링에게 다가갔습니다. 샤오링, 가자. 같이 나가자. 샤오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는 이미 이곳의 일부야. 내가 카메라로 마을을 찍었을 때 마을도 날 찍었어. 거울 속으로 말이야. 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는 게 아니었어요. 물이 빠지고 있었던 거죠. 마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선택하세요. 주인이 말했어요. 자정 전에 마을을 나가거나 영원히 남거나요. 리웨이는 샤오링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아니었죠. 리웨이. 이때 샤오링이 그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습니다. 차 열쇠였어요. 가. 제발. 나 때문에 너까지. 안 돼. 나는 이미 선택했어. 카메라를 들고 거울을 찍었을 때 마을이 내 영혼을 찍어갔으니까. 샤오링이 뒤로 물러났어요. 그녀의 몸이 투명해지기 시작했죠. 다른 주민들처럼 말이에요. 다. 지금. 리웨이는 울며 뛰었습니다. 무너지는 객잔을 빠져나가 마을을 달렸어요. 뒤에서 수백 개의 목소리가 들렸죠. 남아라. 함께. 혼자 가지마. 페루가 보였습니다. 차가 있었어요. 시동을 걸었죠. 백미러를 봤습니다. 마을은 다시 물에 잠기고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 샤오링이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울고 있었습니다. 리웨이는 악셀을 밟았어요. 5개월이 흘렀습니다. 리웨이는 베이징의 정신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샤오링의 시신은 충칭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됐었죠. 익사였습니다.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했어요. 한편 리웨이는 알고 있었죠. 그날 밤의 일은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샤오링의 카메라 말이에요. 저수지에서 함께 건져 올린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에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마을이었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울 속에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 모두 하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한밤중에 리웨이는 욕실 거울에서 그것을 봅니다. 샤오링이 거울 뒤에서 손을 흔들며 입술을 움직이는 것을요. 돌아와. 리웨이는 집의 모든 거울을 치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밤이면 꺼진 스마트폰 화면에 그녀의 얼굴이 비친다는 점이죠. 마을은 아직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73번째 혼을 말이에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어느 날 리웨이는 깨달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눈동자가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거울을 본 자는 언젠가 거울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망원초는 오늘도 안개 속에 숨어 새로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